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박정욱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이하람 작가님, 여행작가 이하람 작가님 모시고 오늘 생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하람 여행작가와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주제로 네. 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서울과 국내 여행을 위주로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세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예, 그동안 서울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네. 이제 뭐 더 이상 가볼 데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세계로 진출을 하는군요. 네. 예, 오늘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곳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 아마 박 기자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곳일 텐데 예. 몽골과 네팔과 인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곳들인데 예,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예, 트위터에 샵 이하람을 포함해서 트위터에 올린 질문이 소셜 방송에 소개가 되신 모든 분들께 고급 치약, 치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예, 이하람 작가님이 직접 쓰신 인도 에세이 떠나라 외로움도 그리움도 어쩔 수 없다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행을 네. 떠나볼까요?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당나귀와 커다란 원앙이 지금 달려 있는데 예. 요 당나귀와 뒤에 산과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나라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몽골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몽골은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네팔이에요. 아, 네팔. 네,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찍은 예. 사진인데 자, 지금 여기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 네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학교에서 산을 그리라고 하면은 초록색 크레파스로 산을 이렇게 그리죠. 예. 그런데 네팔의 아이들은 흰색 크레파스를 씁니다. 아, 산을 그릴 때 흰색을 쓴다고요? 예. 특이하네요. 네팔 국민들에게 산은 무조건 흰 설산이죠. 예. 히말라야 같은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나 예. 이런 게 산이 하얘야지만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려고 이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도 4,000m가 되는데요. 예. 거기까지 가는 길은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팔 사람들은요. 안나푸르나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예, 안나푸르나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을 예. 트레킹이라고 하고요. 트레킹에서부터 고봉까지 설산을 오르는 일을 예.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예,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제일 가파르고 힘든 코스라고 안나푸르나가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 트레킹 코스 중에서도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예. 캠프까지 가는 게 있고요. 보통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있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도 있고요. 안나푸르나의 설산을 위에 두고서 이제 한 바퀴를 도는 라운딩이 있는데요. 예. 저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는데 트레킹만 해도 보통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산 오르는 것만큼 힘들다고. 예. 거의 매일 도봉산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예. 이제 적응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와. 트레킹을 하는 중간인데 우리나라 도봉산, 북한산은 산을 하루만 오르면 끝인데 예. 여기는 거의 한 5일을 잡고서 계속 하루에 거의 500m, 800m씩 올라가야 하죠.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죠? 지금이 한 2,000m 정도 됐을 때 예, 같아요. 2,000m. 네, 이제 새 할머니와 이제 두 아이가 밑을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예. 참 이색적이어서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션으로 이런 사진이 와, 나오더라고요. 재밌네요. 국내 한라산이 네. 1950m 로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해발 2,000m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다는 얘긴데 보통 일반 분들이 트레킹을 하실 때 2,000m 정도 오면은 고소 증세라고 하죠. 아, 예.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예. 보통 산을 오르는 거에 거의 10배 이상이 힘든 이 고소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데 예. 고소는
랜덤이라고 해요.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머리가 아파올 수 있고 정말 평소에 약했던 사람이 고소 증세 없이 4,000m까지 오를 수도 있고.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예. 올라갈 때까지 되게 잘 먹고 잘 다녔거든요. 예. 사진을 보시면 예. 이렇게 산을 매일매일 텐트를 치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레킹을 하면 중간중간마다 롯지라고 하는 예. 숙박 시설이 돼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예. 격인데요. 시설은 되게 별로 안 좋아요. 노후한데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잘 자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트레킹하는 트레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죠. 물은 잘 나오나요? 잘 쫄쫄 나오는데요. 사실 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 씻으면 오히려 감기에 걸려서 고소 증세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거의 안 씻는 게 가장 좋게 고소 증세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올라가는 계속 이제 아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지금 고도가 많이 높아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산 중턱에 있는 이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데도 여기 거의 2,500m 돼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네팔은 산악지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냥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그냥 밭을 일구고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산을 사는데 트레킹 코스가 있는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숙박업을 하고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이런 데서 밭을 일구면 식물들이 잘 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잘 자라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잘하더라고요. 산 중간에 정말 너무너무 높은 산인데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네팔다운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당나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산악지대에는 탈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토바이, 바이크가 다닐 수도 없고 차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짐이나 이제 식량이나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당나귀 등에 싣고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오르고요. 보통 사람들이 직접 머리에 이고 산을 오르는데 그래서 네팔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산을 잘 타요. 아마 북한산은 정말 30분이면 다 올라갈 정도로 산이 익숙해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복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말하는 노스페이스. 뒷산을 가더라도 이 스틱과 비싼 등산화와 그런데 정말 높은 이 네팔의 산에서는 네팔 사람들은 정말 슬리퍼 하나만 신어도 거뜬하게 산을 쑥쑥 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 오면 산도 아니겠어요. 그냥 뒷동산 그냥 구릉이죠. 구릉.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제 더 올라가 보는데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르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르파. 안내해주는. 세르파가 이제 설산만 같이 이제 산악인들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트레커들을 위해서도 베이스 캠프까지 함께 동행을 해줍니다. 저도 도르지라는 세르파와 함께 베이스 캠프까지 갔는데요. 영어 잘 하나요? 보통 한국 분들이 워낙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되는 그런 셀파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고파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이런 얘기들은 의사소통은 됩니다. 도르지. 이게 이제 마차푸추레라는 산이에요. 지금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약간 분홍빛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산악인들한테는 저는 완벽하게 구름이 거치지가 않았는데 핑크 마운틴이라고 불려요. 핑크 마운틴을 찍으면 굉장히 횡재를 한 거죠. 왜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거죠?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약간 붉은 빛이 들잖아요. 석양이 질 때랑 아침 해가 뜰 때. 그 찰나에 찍으면 이렇게 하얀 설산이 이렇게 핑크빛을 돈다고 해서 핑크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와, 이쁘네요. 먹는 사진인데요. 사실 오르다 보면은 몸이 힘들면 고칼로리가 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주제가 있진 않아요. 그냥 스파게티도 아니고 그라탕도 아니고 무조건 치즈와 케찹과 감자 으깬 거 해가지고 무조건 고칼로리로.
무조건 3,000칼로리 예. 이상. 그래도 살이 쭉쭉 빠지는 게 더 예. 저는 네팔 전통 음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통 아니었군요. 이제 서양 트래커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음식은 누구 입맛에 맞을 수 있게끔 피자나 뭐 스파게티나 감자튀김 고칼로리 음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긴 거기서 그 전통 음식 먹다가 또 맞아요. 배탈 나고 예. 이러면 답 없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기름기가 땡기더라고요. 거의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다 왔는데요. 이때가 정말 4,000m에 육박할 때예요. 한 예. 걸음 한 걸음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참 힘들 때인데 설산이 정말 눈부시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거의 고봉이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저 진짜 안나푸르나의 고봉은 8,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나푸르나의 절반까지만 예. 도달했다고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산악인들은요 트레킹을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더 고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 보통 헬기를 타고 바로 베이스 캠프에 가서 예. 거기에 이제 정말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그때부터 설산을 오른다고 해요. 예. 힘을 추가해 놨다가 네. 예. 왜냐하면 등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 저희 같은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산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아래서부터 이제 예. 숲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죠. 안나푸르나 여행을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다시 하산하는 길이에요. 예. 하산은 이제 하면서 다시 롯지에 묵으면서 저는 한 8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8일이나 걸렸어요. 예, 신체 건장한 남성분들은 5일이면은 뭐 찍고 내려온다고 하시고 뭐 기록을 잰다고 되게 무리해서 이틀에 오를 거를 뭐 하루에 오르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젊은 직장인 분들은 휴가를 짧게 쪼개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찍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놓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 맞아요. 천천히 이렇게 네. 유유자적 걸어가면서 여행은 참 여유와 시간을 갖고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 그러지 못하니까 또 예, 잠깐 또. 짬이 나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재밌고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여행지로 가볼까요? 네팔을 여행했잖아요. 예. 네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요. 바로 딱 사진만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여긴 몽골인가요? 네, 몽골입니다. 야, 이번에는 맞췄군요. 네, 몽골은 정말 여기는 되게 번잡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게르가 있고 마을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중소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가 있긴 하지만 예. 그 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초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산 하나가 없네요, 주변에. 그렇죠. 이렇게 길이 펼쳐져 있는데 예. 이렇게 도로가 깔린 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수도권인 거죠. 예. 근데 수도권만 벗어나면 길이 없습니다. 예. 아스팔트 길이 없어지고요. 흙바닥만 남게 되는데 여기는 울란바토르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그래서 포장도로가 깔리는데 몽골이 현재 이렇게 정치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60년대 정권처럼 예. 그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에 나갈 때마다 공약으로 깔아주겠다. 이거를 항상 제일 큰 공약이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인데 예. 아직도 그 광활한 몽골의 아스팔트가 다 깔리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근데 되게 광활한 데다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몽골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맞아요. 예. 그 농담이 있잖아요. 그 초원에서 저기 우리 아버지가 오고 계신다 하는데 3일 후에 도착을 했다고.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것까지 예. 보이고 시야가 탁 트였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뭐 바위까지 뭐 뛰어가자 해서 같이 뛰는데 예. 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몽골 여행은 저는 지구를 여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예, 정말 영화 같아요. 네. TV 광고에서 그 눈에 좋은 약 광고인데 네. 몽골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저 멀리까지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멀리 보지? 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네요.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몽골 하면은 또 가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예. 몽골이 굉장히 겨울이 추워져서 혹한이라 가축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예. 사실 몽골이 사막화가 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캐시미어 아시죠? 예. 캐시미어가 염소의 이제 여기 털이에요. 턱 부분의 털인데 캐시미어가 굉장히 비싸죠. 예. 양털에 비해서 캐시미어 값이 거의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처음에는 유목민들이 양들을 많이 키우다가 이제 전국 전 세계에서 캐시미어를 원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염소가 더 남는 장사기 때문에 염소의 수를 늘려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은 풀을 뜯을 때 거의 중간만 먹는데 염소는 뿌리까지 다 먹는다고 해요. 유목민들이 기르고 다니는 가축에서 염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풀을 먹어도 뿌리까지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점점 없어지면서 몽골의 사막화가 일어나는데 제 1조를 한 게 1조라고까지는 없는데 악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염소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와. 그리고 몽골에 물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몽골이 물 부족 국가예요. 예. 물을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든데 몽골에는 바이칼 호수라는 게 있는데요. 예. 러시아까지 통하는. 그래서 몽골의 호수도 볼 수가 있었고요. 바다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예. 제가 몽골은 보통 주식이 밀가루와 고기예요. 예. 풀이 없잖아요. 야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밀가루와 고기를 주로 먹고요.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이렇게 음식을 손수 차려주시는 모습이고요. 이 마을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가 있는데 예. 사실 유목민들은 초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학교가 있는 곳은 거의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유목민들이 아이를 이렇게 좀 아까는 도시적인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을 유학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멀리 국내에서 유학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런 좀 그래도 중소 도시에서는 치안이 걱정이 안 될 텐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여행은 치안이 제일 걱정스러운데요. 그쪽은 어떨까요? 네팔이나 몽골이나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뭐 서울 청담동을 가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잖아요. 예.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사실 여기는 안전하니까 떠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예. 하지만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팔 카트만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가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치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인도에 비해서는 안 위험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사실 패키지로 많이 가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배낭여행으로 가시려면 지프차를 빌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은 모여서 떠나셔야 돼요. 혼자 떠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몽골은 이제 여행하는 같은 친구와 선배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혼자 떠나실 수 없는 곳이니까 또 안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인도나 이런 곳은 혼자도 많이 가잖아요. 네, 인도는 몽골 끝나고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인도에 대해서. 일단 몽골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이 몽골을 유목민들 이제 초원에서 유목민을 만났어요.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렇게 염소와 양 한 200마리 정도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몽골 꼬마 보이시는 꼬마가 바트르라는 꼬마인데 지금은 한 10살 정도 됐어요. 이름도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도르지 셰르파. 네. 꼬마인데 그러니까 형들은 다 유학을 간 거예요. 대도시로 학교를 갔고 이 바트르는 이제 학교를 아직 못 가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 이제 유일한 친구가 양과 염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니까 그나마 수준이 맞은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누나처럼 잘 따르던 이제 친구인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난생 처음 보는 카메라 앞에서 포즈도 잡고 사실 몽골 사람들한테 손님은 되게 복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원 안에 덩그러니 게르를 짓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오는 방문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해준답니다. 융숭하게. 네, 항상 가장 좋은 고기가 염소고기예요. 염소고기는 몽골인들도 명절 때나 이럴 때만 먹는데 양을 직접 염소를 직접 잡아서 재워놨던 거를 이렇게 양고기를 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죠. 양고기 맛있던가요?
너무 맛있어요. 예. 또 몽골 사람들만의 그 양고기 만드는 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 돌을 수채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이런 이제 통, 예. 보온 통 같은 데다 돌을 넣고 이제 양고기, 염소고기를 넣고 또 그 위에 돌을 넣고 그래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약간 찜과 구이를 섞은 그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아유, 침 고이네요. 그럼 고기가 되게 연해지고 맛있어지겠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예. 잡냄새도 없고 그래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제가 요 몽골에 게르라고 하잖아요. 천막집이에요. 예. 약간 옴집 같이 생기기도 하고 요 안에 모든 실생활 용품들이 다 있는데 예. 제가 한 20개국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저는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았던 숙소는 이 게르 유목민들이 한 채를 내어준 이 게르였어요. 예. 춥기는 했지만요. 이런 데서도 언제 자보겠어요. 예. 사실 유목민들이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천막을 네. 쳐놓고 생활을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누추해 보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작가님한테는 가장 포근한 네, 공간이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예.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땔감을 뗄 수 있는 난로도 있고 또 항상 식량은 가축들 200마리가 항상 예. 있으니까 유목민의 삶도 참 행복한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시 바트르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없겠죠. 항상 예. 이제 떠도는 유목민들이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찍은 사진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주소가 없고 그것도 그렇겠네요. 참 안타깝긴 했어요. 이렇게 참 심심한 곳이 몽골인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너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예. 그러면 저는 항상 몽골이라고 1순위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왜 이유를 묻겠죠? 그럼 되어 있는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좋다. 정말 사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구를 뭔가 탐험하는 느낌?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차는 그 빌린 대여한 차. 네. 그리고 기사님도 직접 이제 돈을 들이면서 운전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운전기사님도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 길이 맞는지 항상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길이 없고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참 그렇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되지도 않죠. 이게 이제 몽골의 스테차라는 차인데 약간 짭짤한데 말 저주로 만든 이런 차예요. 이거를 이제 항상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약간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친척들이 마을을 방문했다가 다시 떠날 때 그 가장 마을의 높은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드카 한잔하면서 떠나기 보내서 이별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마을 이장님이 여기까지 배웅을 해주셔서 여기서 보드카 한 잔씩을 마시면서 이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저 덩그라니 저렇게 벤치가 있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이별하면 더 슬플 것 같아요. 슬퍼요. 그래서 보드카로 입고 그렇게 떠나보내는. 나머지 몽골 사진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와 우리나라 황소 같은 소는 없고요. 소와 야크랑 약간 중간 종 같은 이런 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곳은 울라이스타이라는 마을인데 여기도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가 이제 유학을 보낸다는 학교가 있는 곳이 이 정도 규모의 여기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거의 몇 년 동안 자식들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을이 있어요. 한 몽골에서도 한 5번째 안으로 꼽히는 큰 마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나라로 넘어왔어요. 몽골. 여기는 어디 것 같나요? 여기는 그렇다면 뭔가 하와이, 동남아의 기분이 나는데 여기가 되게 여행자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인도예요. 인도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사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사진도 굉장히 평화롭죠. 서인도의 해변가인데요. 제가 인도 갔다 왔다고 하면 고생하고 왔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놀다 왔어요. 이렇게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인도이고요. 그리고
이 그물망은 코친이라는 곳에 정통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내려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건져 올리면 저 망 위로 이제 물고기들을 팔딱팔딱하면서 잡는데 이게 약간 중국식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라고 하네요. 코친에 있는 곳이었고요. 사실 인도의 첫 인상은 이랬어요. 예. 여기가 델리예요. 아, 델리. 네. 좀 번화한 도시 아닌가요? 도시고 거의 예. 델리역에 있는 역전 앞인데 저는 정말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 버스를 탈 수도 없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예. 길을 물어봐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가 델리였는데 그렇게 이제 인도 대륙을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는데요. 예. 여기는 그 유명한 바라나시의 시장인데 바라나시가 겐지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겐지스를 갔습니다. 겐지스 강이에요. 예.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겐지스 강인데 겐지스 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겐지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게 그 전에 작가님께서 한강하고 세 개의 강들을 비교하면서 그때 겐지스 강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한강이 좋다고 하면서 제가 겐지스 강을 비교했었죠. 해드릴 텐데 예. 사실 겐지스 강은 인도 사람들에게 거의 생명의 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정신의 강, 영혼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겐지스 강에 몸을 담고 몸을 씻으면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고 예. 또 자신의 안 좋은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인도인들도 겐지스 강에 한 번쯤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예. 그런 강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겐지스 강에서 씻다가 막 얼굴에 막 엄청 맞아요. 고름 같은 거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사실 이 물은요 예. 굉장히 깨끗하지 않죠. 예. 인도 사람들에게는 면역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막 수돗물도 안 먹고 이렇게 계속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할 때는 인도 물이 굉장히 더러운데 여행자들한테는 발 담거나 씻지 않는 게 예. 좋고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빨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예. 세수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게 바로 겐지스 강의 모습이에요. 되게 성스러운 강이라고. 예, 맞아요. 예. 여기서 사실은 겐지스 강의 상류에서는 시체가 화장돼서 떠내려오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겐지스 강에서 태워져서 한 줌새로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걸 이제 인도 사람들은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하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좀 아름다운 마을 소개해드릴게요. 조드푸르라는 곳이에요. 블루시티라고 예전에 공유 임수정이 나왔던 김종욱 샷기라는 영화에 이 블루시티가 나오는데 파란 마을이에요. 예. 이렇게 모든 집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죠? 이때 어떤 나라의 왕이 방문을 했는데 환영하는 입장에서 그때 모든 이제 벽에 시멘트를 발랐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깔들이 예쁜 사리를 입고 있는 이제 안악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서 본 이 블루시티의 모습입니다.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언뜻 보기에 그 포크레 스위트에서 손예진 씨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거니는 그 맞아요. 동네 같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가난한 골목들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예쁘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제가 인도 얘기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곳이 뭄바이의 타지마할이라는 거의 6성, 7성급 호텔이에요. 사실 인도의 가장 최상위층 사람들은 여행자랑 부딪히는 것도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인도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인도의 부자는 세계의 명품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비싼 수공예품을 쓰고, 하지만 인도의 그 이면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아들도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거죠. 카스트 제도 하에서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나요? 있어요. 아직도 있고 간디가 그거를 이제 끊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인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몽골 방금 설명을 해주실 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듣고 있자니 몽골이 완전 땡겨요. 최소한의 일정을 잡는다면 몇 박 며칠이 적당할까요? 학생처럼 긴 시간은 없고 직장인인 경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직장인이시면
저는 거의 알타이 산맥까지 지프차를 타고 갔는데요. 예. 직장인이시면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예. 그리고 홉스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셔도 바로 초원이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알타이 산맥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5일 정도는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까지 한 4-5시간이면 직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최소한 5일 일정을 잡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그 직장인이실 것 같은데 좀 길게, 좀 연차를 길게 내서 휴가 다 몰아주세요. 예, 몽골 같은 곳은 되게 넓고 볼 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네, 곳일 것 맞아요. 같은데 좀 길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근데 열을 예. 넘으면 또 지루해지더라고요. 예. 막 핸드폰 막 다시 되는 대로 가고 싶고 이러니까 예. 적당하게 저는 5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4박 5일? 예, 4박 5일 정도 추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처음으로 이하란 작가님과 함께 그 세계 여행을 떠나봤어요. 네. 세계 여행, 인도, 네팔, 그리고 몽골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예, 주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네팔은 네팔 예. 트레킹 이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네팔 트레킹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하얀 설산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월 이후에 예, 9월, 10월, 11월 정도에 떠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몽골은 겨울에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가축들도 얼어 죽기 때문에 몽골은 한 4월 이후에 우리의 여름 정도가 딱 선선한 봄 기운이거든요. 예, 그때 딱 요맘때 몽골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는 반대로 여름이면 굉장히 더워요. 지금 정도의 인도는 아마 40도를 육박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겨울에 가시면, 우리가 말하는 뭐 12월, 1월, 2월에 가시면 예. 약간은 포근한 그런 인도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는 세계 여행 떠나봤습니다. 예, 그 세계 여행을 떠나려는 세계 여행이라기보다는 인도, 네팔, 그리고 몽골 이 세 군데 중에서 여행을 떠나시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약간 두려움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패키지 알아보지 마시고요. 예, 배낭 여행 사이트 많잖아요. 실제로 배낭을 열고 땅 떨어지면은 어떻게든 헤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눈앞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막, 그러니까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도 이렇게 몽골, 네팔, 인도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시는 이런 여행지 들고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네팔의 아이들은 산을 그릴 때 하얀색으로 칠한다. 이 말 너무 와닿게 느껴진 게 언젠가는 저도 떠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이런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떠나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